3단원에서 한글 맞춤법의 원리라는 단원이야. 한글 맞춤법. 일단 눈에 띄는 건 법이란 말이야. 법. 법이 뭔데? 지켜야 되는 거지.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지. 한글 맞춤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두 개의 기본 원리가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법에 맞도록 적는 방법이 있어. 자, 소리 나는 대로 적어. 그래서 다 적을 수 있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제일 편하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표음주의라고 그래. 표음주의. 그 다음에 어법에 맞게 적는 건 표음주의를 보완하는 거지. 이걸 표의주의라고 해. 표의. 뜻. 그래서 한글 맞춤법의 원리의 핵심은 표음주의,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 표의주의, 어법에 맞게 적는 거.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크게 보면. 알았어? 그래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려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 어법에 맞도록 적는 표의주의, 이게 뭔지, 왜, 언제,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돼. 자, 그럼 본문 한번 봐봐. 언어는 언중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다. 언중이라 해서 언어를 쓰는 무리를 언중이라 그래. 그러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그런 언중이 되겠지, 그지? 자, 언어는 약속이다. 사회적 약속. 언어의 사회성을 얘기한 거고, 자기 마음대로 개인이 언어를 바꿀 수도 없고 정할 수도 없다. 언중과의 약속에 의해서 언어를 정해야 되는 거야. 말을 글자로 적을 때, 자, 말을 글자로 적는데 일정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저마다 다르게 적으면 어떻게 될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겠지. 혼란이 생긴단 말이야.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한 사람과 듣는 사람이 아니면 쓴 사람과 읽는 사람이 공통의 약속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적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즉 밑에 거 봐봐. 세 번째 줄. 이 같은 혼란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정된 게 뭔데? 이게 한글 맞춤법이라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한글 맞춤법이 바로 이거야. 약속이란 말이야.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표음주의, 표의주의가 또 나온단 말이야. 이거 외워도 한글 맞춤법 제1항 표준어를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될 원칙인데 그게 뭔데? 그러면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을 때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면 원칙을 한다. 이거 달달 외워야 돼. 1항에 1항.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어. 근데 그게 안 되고 적었는데 막 의사소통이 효율이 혼란이 생겨. 막 그러면 어법에 맞게 적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면 원칙이다. 한글 맞춤법 제1항의 내용이고 외워둬라. 한글은 소리 글자이므로 우리가 소리 글자라고 하지. 표음이야, 표음. 소리대로 적을 수 있고 그렇게 적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거, 기본. 그러니까 소리 나는 데 적는 게 맞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법에 맞게 적는다. 자, 예를 들어 바다, 나무, 하늘, 여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돼. 별 문제 없어. 왜냐하면 표기하고 소리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 일치. 표기와 소리가 일치한다. 그럼 문제가 없지요.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으뜸, 잔뜩, 살짝, 움찔, 몽땅. 얘네들은 자, 봐봐. 으뜸, 쌍디귿. 잔뜩, 쌍디귿. 이렇게 이유가 없어. 왜 쌍디귿이 나는지 모르겠어. 이유가 없어. 소리가 된소리가 난단 말이야. 된소리. 이유는 없는데 된소리가 나. 그럼 얘는 그냥 뚜렷한 이유가 없을 때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그냥 적는 것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원칙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리대로 적는 원칙에 해당되는 건 여기 바다, 나무, 하늘, 여름처럼 그대로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는 경우와 이유가 없이 된소리가 나는 얘네들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기 원칙에 해당되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소리 나는 대로 적는데 문제 없어요. 여기는. 이때 뚜렷한 까닭이 없다는 것은 두 모음 사이. 자, 두 모음 사이 하면 몰래 니은, 리을, 미음. 뭔데 이거? 울림소리지, 울림소리. 앞말이 받침이 울림소리야. 여기는 모음도 들어가는 거야. 모음도 울림소리니까. 뒤에 된소리가 일어나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된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으라고. 그런 얘기야. 그래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는 말 소리 나는 대로 적고요. 표음주의로 원칙을 하니까 바다나무, 하늘, 여름 이런 것도 표기와 소리가 같으니까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런데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 예를 들어 꽃이라는 건 그 말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 이런. 자, 꽃이라는 단어가 있어. 자, 뒤에 여기서 나온 대로 볼까? 이가 붙어서 조사, 형식 형태소. 그럼 무슨 현상이 난다고? 연음 현상이 일어나겠지. 연음 현상. 연음 현상이 일어나는 건 전에도 얘기했는데, 자, 꽃이라는 실질 형태소 다음에 뭐가 와야 되냐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형식 형태소 대표적인 뭐 있어? 조저보라 그랬지. 조저보, 조사, 접사, 어미. 얘가 오면 연음 현상이 일어나서 앞말의 받침이 뒤로 가서 첫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꽃이는 발음하면 꼬치가 되겠지. 꼬치. 그러면 꼬치라고 발음하니까 꽃이라고 쓰면 될까? 안 돼. 어법에 맞게 꽃은 치읓 받침이고 이 조사, 형식 형태소 조사, 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쓸 때는 꽃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꽃이라고 읽어. 그러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법에 맞게 쓴다. 그런 얘기야.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이 조항이 바로 여기야. 꽃나무, 꽃밭이, 꽃밭 전부 다 달라. 꽃이는 연음 현상이라고 지금 설명을 했고 꽃나무는 뭐야? 얘는 디귿이 됐다, 음끝이 됐다가 비음화가 된 거고 꽃밭 얘는 음끝이 됐다가 뒤에 된소리가 나왔어. 된소리 되기 쌍비음이 나왔어. 이렇게 꽃이라는 건 치읓 받침 꼬에다 치읓 이거 하나인데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이럴 때는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지 혼란이 없다. 그래서 치읓 받침에 꽃을 쓰는 거야. 꽃이. 자,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수해 볼까? 이가 꼬치가 되면 연음 현상이라 했어. 연음 현상의 조건은 뒤에 모음이 오고 형식 형태소 조저보가 올 때, 조사접사 어미가 올 때 연음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지. 꽃나무 얘는 꽃 디귿 받침 음끝이야. 꽃나무였다가 한 번 더 바뀌지 꼰이 되지 꼰. 이거는 비음화잖아. 비음화. 그래서 첫 번째는 음끝이 나오고 음절의 끝의 규칙. 두 번째는 비음화가 된다. 둘 다 교체이긴 하지만 이래서 꽃나무가 된 거고 꽃밭은 어떻게 되냐면 꼬에다가 꽃 뒤에는 밭이 되는데 또 디귿.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꼬의 디귿은 음끝이지. 음끝. 음절의 끝의 규칙. 뒤에 나온 밭의 디귿도 음절의 끝의 규칙이지. 그 다음에 빠의 쌍비읍은 된소리 대기야. 된소리 대기. 그래서 꽃밭이 된 거야. 이럴 때는 어법에 맞춰서 적어야 된단 말이야. 밑에 보자. 꽃이, 꽃나무, 꽃밭은 각각 꽃이, 꽃나무, 꽃밭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이렇게 꽃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꽃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로 적어.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겠지. 의미 파악 어려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지. 의사소통에 장애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꽃이라는 거는 그냥 고정으로 적고 치읓 받침의 꽃의 어휘적 의미를 분명히 밝혀서 적는 거야. 그래야지 혼란이 없겠지요.
이게 어법에 맞는 이의 첫 번째다. 두 번째, 진이는 신문을 읽고라 그래. 읽고 읽지만 읽는다가 되겠지. 읽는다. 자, 그럼 이것도 의문현상 한번 볼까? 제일 처음에 읽고라는 거, 읽고는 얘는 지금 읽고하고 읽지만 그 다음에 읽는다 이렇게 되는데, 밑에 설명인데 그거 가지고 갈게. 이는 체험뿐만 아니라 용언에서도 마찬가지야. 뭐가 마찬가지야?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된다. 읽고 읽지만 읽는다처럼 어간의 리을 기억의 읽 환경에 따라 일도 되고 익도 되고 잉도 돼. 이렇게 다르게 소리 난단 말이야. 리을 기억의 익으로 형태를 고정해서 적으면 이게 어휘적 의미뿐만 아니라 익과 결합한 어미고 읽지만 읽는다 전부 다 어미네. 문법적 의미도 분명해진다. 그렇죠. 고는 그냥 어미고 읽지만은 연결어미고 읽는다는 종결어미야. 이렇게 좀 달라져. 알았지? 그래서 리을 기억의 익 어간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얘를 고정으로 적어야지 의사소통 의미 파악하는데 혼란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를 어법에 맞게 적는다. 용언도 그렇고 위에 꽃은 체언이고 이건 용언이니까 용언에서도 어법에 맞게 적는 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적는 까닭은 뜻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래서 본 모양 어법에 맞게 적는 거야. 이런 걸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고 추가로 한 거. 추가. 기본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이와 같이 한글 맞춤법에는 소리대로 적는 원리와 어법에 맞도록 적는 원리가 공존한다. 공존 동그라미. 공존은 두 개 다 쓴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언제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언제 어법에 맞도록 적는가 그랬더니 경찰이 창고로 들어가고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해야지. 그 다음에 드러났다 라고 적는 거야. 자, 앞에 거는 들어가는 거야. 뒤에 거는 나타나는 거야. 뭐 보인다, 뭐 현상하는 현자를 써줄게. 자, 그럼 하나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들다 가다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원래 뜻이 살아있지. 근데 드러나다는 들다하고 나다의 원래 뜻이 없어졌어. 너무 원래 뜻하고 멀어지면 그냥 여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라는 어법 규정이 있어. 그게 뒤에 드러나다야. 알았니? 앞에 거는 아직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되고 어법에 맞게 적는 거야. 이 앞에 거는 어법에 맞게 적는 거고 뒤에 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 자, 설명 볼까?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단어를 표기할 때 두 개의 용언이 결합했대. 이거 합성어지 뭐야? 합성어. 앞에 단어의 어간과 어미 모양이 본 모양이 밝혀 적을 때 자, 들어가고 앞에 건 들다 가다니까 원래 모양대로 적은 거 어법에 맞게 적는 거. 예를 들어 들어가고 드러나다의 앞단어는 모두 들어인데 들어가다와 들다와 가다로 분석되는데 뒤에 거는 드러나다는 들다 나다로 분석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들다하고 나다에서 왔지만 결과적으로 얘는 나타나다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본래 뜻에서 멀어졌으니까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적어주라는 그 적용을 한 거야. 자, 들다는 들어가다고 본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 본래 뜻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규정이 있어. 이처럼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해 하나 단어가 될 때 합성어 앞단어의 본래 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어간과 어미의 본 모양을 밝혀 적어 어법에 맞게. 앞단어가 본래 뜻에서 멀어졌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드러나다 이렇게 적는 거야. 자, 그냥 설명이 그렇게 돼 있어. 이거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작은 들꽃을 많이 꺾어서 꽃다발 한 묶음을 만들었다. 흥부 부부가 손톱을 마주잡고 지붕에 열린 박을 타서 바가지를 만들었다.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네. 자, 접미사. 자, 접사는 첫 번째 뜻을
제한해 주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 반드시는 하지만 품사를 변화시킨다. 이게 접사 역할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접사는 어근에 가서 붙는다. 그러니까 어근은 가만히 있고 접사가 가서 붙는 거야. 자, 그럼 이게 어느 건지 볼까?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적을 때도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을 때가 있고 또 소리 나는데 적을 때가 있어. 구분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 어근에 전미사가 붙었어. 이가 붙었어. 이거는 미음이 붙었어. 이게 다 접사야. 얘네들이 둘 다. 많이, 묶음. 자, 먼저 많이부터 할게. 많다에서 왔어. 형용사. 그런데 많다의 어간에 이가 붙은 거야. 그래서 부사가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다면 품사 변화가 일어난 접사가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묶음인데 이거는 묶다라는 동사에서 왔어. 거기에 음이 붙은 거야. 얘도 동사가 명사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지. 둘 다 하나는 부사, 하나는 명사가 되는 접사야. 그러니까 얘는 파생어가 되겠지. 이럴 때는 본 모양을 밝혀서 적는 말들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본 모양대로 적어야 되는 거야. 어법이라고 해도 돼. 이나 미음은 비교적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하는 후에도 본래의 뜻을 유지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법에 맞게 적는 거야. 그런데 마주, 맛, 지붕, 얘네들, 바가지 얘네들은 각각 어근, 맛하고 집하고 박의 모양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전미사가 우가 되고 웅이 되고 아지가 되는 거지. 그런데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적어버렸어.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까닭은 전미사 우하고 웅하고 아지 전미사 이나음과 다르게 앞에 거랑 다르게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지 못하고 자 요거 때문이야. 극히 일부 어근에만 붙기 때문에 얘네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알겠니? 그러면 앞에 얘네들은 이나 미음은 여러 다른 어근에 널리 쓰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 모양을 밝혀서 적은 거지 라고 생각하면 돼. 자, 마무리할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글 맞춤법은 소리 나는 대로 하는 걸 표음주의,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걸 표의주의라고 하는데, 표음주의는 소리 글자인 한글의 특성을 잘 살리는 원리이고, 표의주의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뜻을 분명하게 하는 원리다. 뜻을 분명하게 한다. 이러한 한글 맞춤법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실제 언어 생활을 적용해 나가면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 이게 한글 맞춤법의 내용인데 뒤에 봐봐. 생활 속의 문법 볼까? 틀리기 쉬운 맞춤법 함께 알아봐요 라고 했어. 먼저 웬일로 공부하냐? 왠지 하고 싶어서 라고 했는데 웬일은 의외란 뜻이야. 야, 너 어찌 된 거야? 공부를 안 해? 그랬더니 웬일이니 할 때 그 웬일이지. 그런데 여기는 왠지 하고 싶다 그랬어. 왠지. 왜인지가 줄이면 왠지야. 알았니? 그냥 왜인지 하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왠지는 틀린 표현이지. 오아이라고 써야 돼. 오아이. 왠지라고 써야 되고 웬일은 우어이라고 써야 되지. 웬일로 공부하냐. 둘을 바꿔 썼어. 웬일, 어찌된 일, 의외로 너가 공부를 하네, 웬일. 오아이의 왠지, 뭐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왜인지라는 뜻이 알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엄마와 아들은 서로 바꿔 쓰고 있다. 라는 뜻이야. 두 번째, 나 윤희네 안 가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아니, 부사가 줄어든 말이야. 그러니까 짧은 안부정문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안은 안 돼라고 했으니까 안 돼라는 말은 여기 니은이웃을 쓰면 안 되지. 니은이웃의 않다는 아니하다가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처럼
긴 부정문에 쓰는 거야. 아프지 않다, 배고프지 않다. 이렇게 뭐뭐하지 않다, 뭐뭐하지 않다에 쓰는 거고. 그래서 안 하고는 아니하고가 돼서 쓸 수 있지만 안 하고는 쓰면 안 되지.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안 가면은 안 가면 안 돼라고 쓰면 되는 거야. 가지 않으면 안 돼라고 했어. 그 다음에 또 나오지, 그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 어떻게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거지. 히읗 받침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요즘 축구 순위가 어떻게 얘도 바꿨었잖아. 다. 내일 잠깐만, 내일 뭐라고 되냐면 내일 시험은 어떻게 해가 돼야 되겠지. 어떻게 해라고 하니까 기억 받침에 어떻게라고 써야 되는 거. 어떻게. 얘 바꿨었어 얘도. 이거는 어떻게. 히읗 받침에 어떻게. 지금 다 바꿔 쓴 걸 한 거야. 뭐 이건 맞춤법에 대한 얘기야. 별거 없어. 자, 뒤에 학습 활동 잠깐 볼래? 학습 활동. 이 문장을 쫓는 쫓아라고 했는데 앞에 쫓는은 디귿으로 바뀌었다 니은으로 바뀌니까 쪼에다가 니은 쫓는이 되는 거야. 요 앞에 거는 디귿이었다 그래서 쫓는이었다가 이렇게 바뀐 거고 뒤에 거는 쫓아지 쫓아. 이건 연음현상이라고 얘기했어. 그렇게 발음하면 돼. 뜻을 이렇게 그러니까 쫓는이라는 치읓 받침을 쓰는 건 어법이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건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이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돼. 쫓는과 쫓아처럼 어간의 본 모양을 밝혀 적어. 그게 어법이 맞도록 표기하면 뭐뭐이라는 실질 형태뿐만 아니라 어간이지 어간 쫓 하이픈 하이픈은 하이픈아 얘나 같은 형식 형태에서 모양의 의미도 잘 드러난다. 한글 맞춤법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도 원칙이지만 이렇게 어법에 맞게 적어야 한다라고 1번에서 얘기한 거다. 그래서 쫓아라고 적으면 쫓 하이픈이 어간이라는 거고 하이픈 아가 어미라는 게 분명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법에 맞게 적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두 번째 2번으로 가볼까? 국어사전을 참고하여 제시어의 발음을 확인하고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봅시다. 자, 첫 번째 바람, 표기와 발음이 일치한다. 밥상이 돼야 되겠지. 된소리 되기. 밥상이 돼야 돼. 세 번째, 얘는 고지가 돼야 되겠지. 구개음화 일어나서. 자, 이파리는 그대로 이파리고요. 표음과 표기와 발음이 일치한다. 바람처럼. 사라지다 얘도 똑같이 쓰는데 문제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살다 지다가 합쳐진 말인데 본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소리 난 대로 적은 거야. 그 다음에 얘는 흩어지다가 돼야 되겠지. 얘는 어법에 맞게 쓴 거지. 왜? 그래야 뜻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바람과 이파리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바람하고 이파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바람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걸 알겠는데 이파리는 자, 입 더하기 아리가 붙은 말인데 왜 그럼 소리 나는 대로 적었죠? 이 아리가 접사고요. 어근 있잖아. 붙는 어근이 정해져 있어. 아무데나 정해진 게 아니야. 광범위하게 안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그 다음에 밥상 얘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고 아니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게 아니지. 어법에 맞게 적은 거지. 원래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밥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적은 거는 그 뜻을 밝히기 위해서 곧 이 얘도 마찬가지야. 어법에 맞는 거지. 고지라고 하면 다른 뜻의 고지에 다른 뜻도 있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밥상하고 고지는 어법에 맞게 적은 거야. 그 다음에 흩어지다도 어법에 맞게 적은 거지. 하지만 사라지다는 살다 지다 본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게 바람, 이파리, 사라지다가 소리 나는 대로 적었고 이파리하고 사라지다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이유가 달라.
이파리의 아리는 접사인데 어근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손에 대로 적은 거고 사라지다는 손에 대로 적은 게 원래 뜻에서 멀어진 거고 바람은 그냥 바람이니까 똑같은 거고 자 그렇게 손에 대로 표기한 말과 어법으로 표기한 말이 다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바람, 이파리, 사라지다는 손에 대로 적은 거고요. 어법에 맞게 적은 거는 밥상, 고지, 흩어지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3번을 가볼까? 전미사 하다가 붙은 말, 접사가 붙은 파생어라고 배웠는데, 자, 그러면 하다가 붙은 말이 붙으면 급하다, 뚜렷하다. 본 모양을 밝혀 적었어요. 왜냐하면 하다가 널리 결합하기 때문에 얘는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거야. 만약에 널리 안 쓰면 그냥 손에 나는 대로 적었겠지. 부사를 만드는 전미사 이나 히도 너무 많이 쓰였어.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적은 거야. 알았니? 그러나 하다가 붙지 않는 말 갑자기처럼 얘네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되겠지. 널리 쓰이면 어법에 맞게 다시 한번 널리 쓰이면 어법에 맞게 제한적으로 쓰이면 소리 나는 대로 여기 널리 쓰이면 어법에 맞게 쓰는 게 급하다, 뚜렷하다 이런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도 마찬가지지. 아까 많이, 조용히 다 이런 것도 널리 쓰이기 때문에 어법에 맞게. 하지만 갑자기처럼 이 하다가 붙지 않는 말이 되면 제한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곰곰이와 같은 말은 곰곰하다처럼 이가 붙을 수 없지만 곰곰이라는 부사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가 와서 붙긴 하는데 원래 말이 굳어진 거야.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되고 어법에 맞게 적는 거다.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 곰곰. 자, 곰곰 이 하다가 붙지 않는 거야. 갑자기 얘도 하다가 붙지 않는 거야. 예. 갑자기는 그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지. 미안하다. 갑자기는 위에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지. 아이 왜 이래. 갑자기나 곰곰이나 모두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지. 갑자기. 왜 이래 진짜. 곰곰이는 어법에 맞게 적어야지. 자, 정정했어. 곰곰이는 어법에 맞게. 갑자기는 소리 나는 대로. 곰곰이는 이미 굳어진 말이니까 이가 와서 붙어도 표기에는 지장을 주면 안 되겠지. 원래대로 써야 되니까. 하지만 갑자기는 갑작하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건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적어야 된다. 자, 그럼 아래 거 볼까? 깨끗이가 맞아요? 깨끗이가 맞아요? 그러면 깨끗이 뒤에 게 맞지. 전미사 이 여러 어근에 붙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본래의 모습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니까 깨끗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슬며시하고 슬몇이 있는데 이건 앞에 거 맞지. 슬며시 발음은 똑같아. 슬며시 얘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 슬몇 이건데 슬며시와 어근 전미사가 결합한 형태. 그냥 어근하고 전미사가 결합한 건 뒤에 거. 앞에 거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이야. 슬며하다. 그러니까 앞에 거 슬며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소리대로 적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깨끗이는 어법에 맞게 적어야 되겠지. 일찍이 이것도 뒤에 거지. 일찍에 이가 붙은 거니까 이것도 어법에 맞게 적어야 되겠지. 그래서 일찍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붙을 수 없지만 이미 부사가 존재한대. 그러니까 이를 따로 밝혀 적어. 이거 곰곰이하고 똑같은 거고 일찍이하고 곰곰이하고 똑같은 거고 슬며시하고는 갑자기하고 똑같은 거야. 됐습니까? 깨끗이는 일찍이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법에 맞는 건 첫 번째 거 깨끗이 일찍이 그다음에 소리 안 대로 적는 건 갑자기 슬며시라고 적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맞춤법의 어긋난 표현을 바로잡고 어긋나는 까닭을 말해보자. 경고문 쓰레기 안 돼 라고 그랬어. 안 돼. 안 되는 안 돼가 틀렸네. 안 돼라고 했는데 이건 돼가 틀렸어. 안
돼지할 때 되로 바꿔야지. I로. 왜냐면 이 돼가 돼지할 때 돼가 돼어가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안 돼어가 줄어서 안 돼가 된 거니까 돼지할 때 돼로 고쳐야 되는 거야. 됐죠? 침도 뱉지 마시오. 엄중히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라 이 미음으로 썼어. 틀렸어. 경고합니다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쓰냐면 합은 비음으로 써야 되겠지. 여기 미음으로 쓴 거야. 경고합니다라고 써야 되겠지. 발음은 경고함이 되겠고 손안 대쓰면 안 돼. 하다가 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엄마가 오늘 늦어. 설거지. 선생님 이거 설거지 어떻게 해오냐면 설거지는 거지같이 하면 돼. 거지라고 쓰면 돼. 설거지라고 쓰면 돼. 이유는 설걷다 해서 온 말이야. 설걷. 여기에 접사가 붙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명사기 때문에 미안해. 이거 원형을 밝히면 안 되지. 그러면 설것이가 되는데 아니 자 설거지라 거지로 써야 돼. 거지로. 소리 나는 대로. 미안해. 소리 나는 대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저도 오늘 바쁜데 아무튼 노력은 해볼게요. 라고 아무튼이 아니라 아무튼 소리 나는 대로 써야 되겠네. 아무튼. 자 그래서 아무튼이라고 이렇든 저렇든 하는 것처럼 아무튼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부사이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아무 더하기 은이 붙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안 되는 되어가 준 말이니까 돼지할 때 되라고 써야 되고 경고합니다라고 발음이 되지만 하다가 붙은 말이야. 경고에. 그러면 원형을 밝혀 적는 거니까 경고합니다 정도 되겠어. 알았니? 발음은 그렇게 나지만 그렇게 적지 않고 본 모양을 적은 거야. 설거지는 설것 하이픈 여기에 이가 붙은 말인데 이게 명사가 됐으니까 소리난 대로 적는다. 접사가 붙어서 거지 같이 쓰면 된다. 이건 소리난 대로 적은 거야. 아무튼 얘도 히읗 받침에다가 은이 붙은 건데 얘는 부사가 된 거고 부사가 됐으니까 이렇저렇 이런 것인데 얘는 그냥 부사로 적은 거니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다. 얘도 소리.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표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고 다음 5번 별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오겠지. 여태까지 한 거는 장난이고 왜냐면 사이소리니까 사이소리. 자 사이소리 먼저 하기 전에 뭐라고? 사이소리는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 더하기 고유어 이 세 경우의 합성어일 때만 일어나는 거야. 사이소리. 시옷이 들어가면 사이시옷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순댓국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 소리난 대로 적으면 어떻게 돼? 꾹이 되겠지. 꾹. 소리난 대로 적으면 대는 순대 꾹. 그런데 어법역해 적으면 어떻게? 순대국이 되겠지. 국. 그런데 맞춤법에 따라서 적으면 순댓국이 돼야 되겠지. 시옷 받침에. 이렇게 적어야 맞는 거야. 소리난 대로 적으면 꾹이 된단 말이야. 꾹. 이게 적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얘는 순대하고 국이니까 순대가 순대라는 말이 이 순대가 고유어겠지.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 그러면 사이소리가 적용되는 거니까 시옷을 적어야 되는 거니까 순댓국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그래서 맞춤법에 맞게 적으면 순대 할 때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순댓국이라고 하는 게 맞다. 사이시옷 적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적용학습에 보면 나온 거 잠깐 볼래? 적용활동 왼쪽에 봐봐.
사이시옷은 한글 맞춤법에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났을 때 쓰는 시옷의 이름이고, 시옷, 순우리말, 순우리말 한자어, 그 다음에 한자어 순우리말, 이 세 가지 경우에만 되고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조건이야.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나거나,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 이럴 때 사이시옷을 적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니까 잘 알아둬야 돼. 알겠냐? 첫 번째, 순우리말, 아니면 순우리말 한자어 순우리말.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나. 두 번째, 세 번째,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인데 앞에 니은 소리가 덧나. 혹은 뒷말의 첫 소리가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 이럴 때 사이시옷을 적어준다고. 이거 지금 잘 정확하게 공부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이를 참고하여 글쓴이가 끝부분에 제기하는 의문에 답을 해보자 그러는데 왜 순댓국이라고 써야 되냐면 국은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본 모양을 밝혀 적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꾹 소리가 나니까 그 꾹 소리를 된 소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그쪽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없었던 시옷이 첨가되는 거지. 알았니? 여기서는 순댓 시옷이 들어가는 표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건 아니지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 원칙을 따라가다 보니까 꾹이라는 발음을 꾹이라고 쓸 수 없으니까 여기다 시옷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순댓국이라는 발음이 살아있게 해주려고 이렇게 한 거다라는 얘기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으려는 노력으로 순댓국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우리 사이시옷이 들어간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깃발. 또 뭐 있어? 아랫니. 그 다음에 나뭇잎. 시옷 다 들어가는 거야. 잎. 여기 니은 첨가도 되지만. 콧등. 코의 등. 콧등. 시옷 들어가야지. 그지? 뱃속이라고 하는데 예, 전부 다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 콧등에도 시옷이 들어가야 되고 사이시옷, 뱃속도 없던 시옷이 들어가고 깃발도 마찬가지고 아랫니도 마찬가지고 나뭇잎도 마찬가지고 원래 시옷이 없었어. 그런데 표기에 시옷이 다 들어간단 말이야. 알았니? 사이시옷을 적은 예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요거에서 하나 더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 이런 합성어일 때 그러면 위의 조건 네 가지는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다든지 니은 소리가 덧난다든지 니은 소리가 덧 그러면 사이시옷 적어 안 적어? 안 적어. 한자어하고 한자어가 합쳐졌을 때는 사이시옷 안 적어. 예를 들면 치과라고 하지만 치과라고 쓰는 거야. 발음만 치과고 표기는 치과라고 하는 거야. 얘는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인데 사이시옷을 적는 예가 있지. 6개지. 이거 외워야 되지. 자, 제일 처음에 셋방. 얘는 새하고 방이 모두 한자어인데 사이시옷을 적어주는 거야. 원래 적으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착간이 나오지. 착간. 그 다음에 퇴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곳간이 나오고 횟수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숫자가 나온다. 이 6개는 한자 더하기 한자어인데도 사이시옷을 적어주는 예외. 그러니까 외워둬야지. 6개 무조건 외워둔다. 이게 한자 더하기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시옷을 적어주는 6가지 예에 해당된다. 여기까지. 이게 한글 맞춤법 내용이었어.